네, 논준모연구소 김상화 소장입니다. 오늘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메일을 받았는데 그 메일 내용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 싶은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멤버십, 그러니까 논준모 대학원 가입하신 분이 강좌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실명은 전부 다 이렇게 음영 처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멤버십 회원이 되었는데 강좌 커리큘럼을 봤지만 이 양이 방대해가지고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처럼 이런 주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떤 내용을 좀 탁탁 집어가지고 봐야 될지 추천해 주실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는 이 강좌, 이 강좌, 이 강좌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추천은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좀 느낀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멤버십 강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강좌의 양이 뭐 방대하다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요 두 개를 가만히 놓고 보면 저는 욕심이 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조금 더 일찍 시간을 가지고 이 공부에 투입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좀 의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저는 멤버십 강좌에 올라가져 있는 이 상당히 많은 양의 강좌를 다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제 욕심입니까, 이거? 저는 이거 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논문을, 특히 대학원생분들, 학위 논문 쓰시는 분들, 예전에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뭔가 닥쳐야 논문을 쓰는 그런 식의 마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갑자기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공부할 시간이 대부분 없더라. 그러니까 조금 필요한 강좌만 탁탁 집어가지고 몇 개의 강좌만 보고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높아심에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도저히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면은 꼭 필요한 부분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 하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게 있어요. 논문은 좀 복잡합니다. 논문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간단한 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논문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면 안 되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논문이 정말 뭐 엄청나게 복잡하냐? 또 그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에 대한 공부가 미리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되어 있다면 논문은 사실 굉장히 빨리 쓸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 강좌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양이 상당히 많지만 이 부분이 정말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을 일찍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이 강좌들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이 강좌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강좌 커리큘럼이 제가 이제 노션 AI로 만든 건데 요거를 어떻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느냐? 제가 요새 올리는 모든 동영상에다가 이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뜨는 이제 뭐 이 동영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최근에 올렸던 뭐 논문 응급실 뭐 사망 사건 발생 뭐 요런 모든 동영상을 한번 눌러 보시면
이 동영상 네. 바로 밑에 설명글에 여기 강좌 총정리라고 1번에다가 제가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2번은 멤버십 가입하는 거고 3번은 이제 컨설팅 신청하는 이제 요런 순서대로 모든 동영상에 이 1, 2, 3번의 링크 주소가 다 설명글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강좌 커리큘럼에 들어오시려면 여러분들이 뭘 눌러야 되냐면 1번을 누르면 됩니다. 1번 강좌 총정리. 얘를 누르면 이 강좌 총정리라는 페이지가 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것도 동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자체를 교재처럼 사용하시라는 거죠. 이 자체를 하나의 책으로 삼고 어차피 책을 한 권 본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하나의 교재로 삼고 얘 순서대로만 보시면 저는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논문을 처음 쓰는 사람이면 논문의 논자도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논문 작성 기본 강좌를 탁 누르시면 돼요. 그럼 지금 1, 2, 3, 4, 5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제가 이 카테고리를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만약에 논문을 처음 쓰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커리큘럼을 본다면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 라는 걸 저도 생각을 하면서 이 카테고리를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논문의 논자도 모르는 상태라면 연구의 시작, 기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 그 기본 중에서도 뭘 처음에 알아야 될까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 이 순서대로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강의를 보시면 돼요. 다만 얘네들 내용을 제가 이제 특강식으로 총정리했던 내용이 바로 이 강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를 보셔도 되고 그냥 얘를 보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카테고리가 크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는 둘 중에 어떤 거를 봐도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봐도 되고 얘를 봐도 되고 괜찮아요. 그런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조금 더 일찍 공부를 하면서 일단 얘를 먼저 봐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봐요. 그래 놓고 복습용으로 얘를 한번 더 보겠다는 거지. 확인 사살. 복습용으로.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강좌를 처음부터 보기 시작했다면 저는 연구의 시작 이거부터 누를 거예요. 얘를 탁 누르면 그 멤버십 강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노준모 대학원 생 여러분. 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읽으시면 돼요. 보시면 돼요. 이 강의가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연구의 시작이라고 했던 자, 이 동영상은 11분이에요. 11분. 그리고 여기 있는 강좌들은 한 30분 이상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얘는 특강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통 한 2시간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 강좌가. 따지고 보면 시간이 비슷해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가가지고 이제 기본을 알았어. 오늘 하루 종일 들어가가지고 얘를 자, 다 봤단 말이야. 아, 기본이 이거구나. 그러면 내일 서론 작성 요령을 저는 볼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카테고리씩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좀 내셔야 돼요. 너무 벼락치기 식으로 논문을 쓰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시간을 좀 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완성본 내야 되는데 인자 공부를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지 말고 대학원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2주에 좀 있으면 계약이잖아요. 계약하자마자 공부를 지금이라도 바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뭡니까 지금 서론 작성 요령을 조금 알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누르면 되지. 그럼 이제 서론 작성 요령도 보시면은 제가 이게 덩어리가 요거는 이제 특강이잖아요. 특강.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한 2-3시간 정도 되는 한꺼번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AI를 이용한 선행연구조사, AI를 이용해서 선행연구조사에서 그거를 기반으로 서론 쓰는 이 강좌, 이 강좌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쭉 읽으시면 첫째, AI 이용을 위한 노션 AI 프로그램 소개 강좌. AI를 이용한다며.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쓸 거냐 이거지.
거기에서 노션 AI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노션 AI 프로그램이 뭔지, 뭐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서론 논리 구성을 위한 선행연구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2, 3, 4, 5 그대로 쭉 보시면 돼요. 이 강좌들이 전부 다 뭐 2, 30분 넘는 강좌가 아니라니까. 많아 보이지만 내용이 엄청 길고 그렇지는 않다니까요. 그 다음에 셋째, 선행연구 조사한 내용을 AI에 학습시키자. 이렇게 1, 2, 3, 4. 쭉쭉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적은 그대로 읽어보면서 넷째, AI에게 학습시킨 내용을 바탕으로 서론 쓰자. 이걸 가지고 다섯째, 페이퍼 구조 잡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양은 좀 방대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논문 작성 기본 강좌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논문 지도 심사 대비까지 요령을 다 봤다면 그 다음에는 방법론에 대한 거예요. 방법론. 여러분이 양적 연구를 할지 또 질적 연구를 할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연구를 할까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양적 연구 통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얘를 이제 들여다보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질적 연구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얘를 들여다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양적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통계 분석 강좌 내가 무슨 기법을 써야 되겠지? 그러면 무슨 기법을 쓰기 전에 통계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계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계 기초 지식을 우리가 통계학을 공부하자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자. 그래서 2시간 10분짜리 이거 하나를 딱 보든지 아니면은 복습용으로 기초 이론도 보고 데이터 파일 구조 이해도 보고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기초적인 지식이 조금 쌓이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 기법 별 실습 강좌를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은 유료 프로그램 쓰셔도 돼요. 근데 굳이 내가 뭐 유료 프로그램 쓰지 않겠다 하면 무료 프로그램도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무료 프로그램 쓰시는 게 나아요. 요새 무료 프로그램이 유료 프로그램보다 기능이 더 좋아. 그런데 왜 유료 프로그램을 쓰냐 이거지. 이것도 제가 어떤 동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지금 뭐 4차 산업이니 빅데이터니 뭐 여러분 적어도 R 언어 적어도 파이썬 이런 언어는 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통계 모르고 컴퓨터 세상을 모른다 하더라도 R이나 파이썬이라는 이 단어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단어를 들었다는 거는 이게 지금 현재 추세다 이거예요. 추세. 앞으로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R이나 파이썬 언어 자체는 언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돈이 안 드는 무료란 말이죠. 근데 얘네들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었어. 옛날부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언어를 알아야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것 때문에 좀 편하게 그냥 마우스 가지고 클릭 깔짝깔짝 하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회사가 어떤 기업이 유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SPSS나 뭐 에이모스나 뭐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뭐 스타타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추세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언어로 분석하는데 옛날에는 어려워서 못했지만 지금은 이게 유료처럼 그냥 마우스로 까딱까딱 해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툴이 도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잠업이라는 거지. 그리고 또 제스프 이런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R 언어가 눈에 싹 보여. 그러면 이제 R 언어 가지고 코딩하면서 분석할 수 있는 R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물론 이제 스마트 PLS라든지 윈스텝스라든지 이런 유료긴 하지만 아주 비싸지는 않은데 아주 기능이 좋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이런 것들은 유료지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기초적인 통계 지식을 알고 있어도 분석을 하게 되면 표가 나오잖아요. 그 표 편집을 했다 이거야. 그럼 이 편집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어지간히 통계 지식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해석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실제로 이 타이핑 해가지고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웠거든.
근데 사실 이것도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해석, 편집된 표의 해석, 이게 우리가 AI를 잘 학습시키면 AI가 어느 정도는 해석을 좀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준 삼아서 조금 말을 유두리 있게 조정을 하면 좋은 해석 문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션 AI 같은 거 사용하자 이거지.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챗GPT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금 더 AI가 뛰어나긴 해요. 제가 봐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표와 이미지를 챗GPT에 학습시키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표를 복사를 해가지고 챗GPT에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되느냐?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 이거 혹시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저도 다시 동영상을 올릴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은 요 밑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까지로는 노션 AI는 표도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고 이미지도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표 같은 경우에는 복사해서 붙여 놓고 해석 좀 해줄래? 라고 하면 해석이 나온단 말이야. 물론 이제 내가 조금 학습을 시켜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분석 기법별 실습 강좌를 할 때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설명을 먼저, 이 설명도 아니에요.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 링크 건 거예요. 그거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 기법별로 쭉 설명을 하는 거지. 한번 보세요. 보면은 처음에 인구 통계 현황 해야 되잖아. 빈도 분석. 그 다음에 측정 도구 같은 경우에는 요인 분석에서 타당성, 신뢰도 분석에서 신뢰성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변수 계산하고 또 우리가 도구가 요인 체계로 되어 있고 인간의 이 연구 대상이 사람인데 인식 조사나 의식 조사를 했다면 대부분 요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 계산이 필요해요. 그럼 변수 계산에 의해서 주요 변수가 만들어질 거고 그거 이제 기술 통계하고 상관 분석 같은 거 해줘야 되는데 요때 데이터의 성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최근에 좀 추가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서 요 부분 아직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최근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할 사람들, 뭐 회귀 분석을 응용해서 매개 조절 효과 분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로지스트 회귀 분석하는 사람들, 뭐 T테스트 분석하는 사람, 뭐 분산 분석, 아노바죠, 아노바, 요건 뭐 투웨이 아노바, 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연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다층 모형 분석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라시 모델, 뭐 어떤 도구 개발할 때 문항 반응 이론 사용하시는 분들, Q 방법론 사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구조 방정식인데 12 구조 방정식 하시는 분들, PLS 하시는 분들. 12 구조 방정식은 주로 보면 이제 에이모스, 옛날에 에이모스로 구조 방정식 분석하던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12 구조 방정식이에요. PLS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하는 것도. 이것도 R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요거는 스마트 PLS가 정말 기능이 좋습니다. 스마트 PLS가 요새는 12 구조 방정식까지 또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 스마트 PLS는 제 딴 거는 모르겠는데 스마트 PLS는 PLS 구조 방식은 정말 기능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PLS 구조 방식 같은 경우는 R로도 할 수 있고 스마트 PLS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메타 분석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델파이나 FGI, IPA 요구도 AHP 분석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잠재 성장 모델링 분석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추가를 하겠지만 여기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강좌들 제가 또 넣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추가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가설을 세웠고 어떤 분석 기법으로 내가 이 가설을 검증해야 되겠구나라는 연구 설계가 잡혀 있다면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 기법에 맞는 분석을 찾아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강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멤버십 강좌를 통해서 논문을 진짜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페이퍼 작업에 이르기까지 뭐 분석은 포함, 그 다음에 선행연구조사 요령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이게 양적 연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질적 연구도 있다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강좌 커리큘럼에 내가 분석 기법이 질적 연구라면 질적 연구도 질적 연구의 아주 기본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질적 연구의 5대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현상학부터 질적 사례 연구까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는 아주 기본만 알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통계 분석처럼 굉장히 수학적인 통계학적인 그런 내용까지도 알아야 되고 좀 복잡해 보이고 이런 거는 아닌데, 질적 연구는 질적 연구 나름대로의 약간 철학적인 사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막 현상학으로 하면 현상학 안에서도 이게 또 있다니까, 현상학 안에서도. 현상학 안에서도 들어가 보면 이 안에 가면 또 있어요. 이런 내용을 또 알아야 돼. 이거 어떤 기법이냐 이거지. 이게 뭐 지오르지 스타일이냐, 콜라이치 스타일이냐, 반메론 스타일이냐, 마스타카스 스타일이냐. 또 이걸 하기 전에 어떤 철학적 사고를 알아야 되느냐. 데카르트까지도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에는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논문에 대해서 진짜 1도 몰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지? 라고 고민을 하는데, 뭐 선배나 아니면 지도 교수님이 딴 거는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구조 방정식으로 해. 기법이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 기법대로 그냥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기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연구자에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양적 연구를 하든 질적 연구를 하든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연구 취지에 맞는 기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자유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 연구는 지금 통계 분석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질적 연구를 하는 게 맞는지, 그 안에서도 어떤 기법들로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게 맞는지를 거기서부터 아주 본질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더더욱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선택해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다 뒤집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아구가 안 맞거든.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냥 맨 땅에 삽질하듯이 하지만 나중에 다시 보고 심사장에 딱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이제 이게 엉망이 되었다라는 게 다 들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설계를 하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근거를 찾고 거기에 맞는 이게 양적 연구로 접근하는 게 맞는지 질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법을 대입을 해야 현실적으로 내가 좋은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해야, 또 그게 질적 연구라면 그 인터뷰도 데이터거든요. 인터뷰 자료를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해야 내가 종국적으로 결론에 이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페이퍼로 나와야 될까? 이걸 어떻게 내가 맥락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가 전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온 다음에 페이퍼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가 돼 있는 상태가 가장 좋아요. 그러면 뭐 누구한테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꼭 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욕심쟁이 같이 보이지만 양이 좀 방대해 보이지만 방대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다 공부를 미리 하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이 강좌 커리큘럼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시간을 좀 일찍 내셔가지고 좀 의지를 가지고 시간적인 확보를 한 다음에 꾸준하게 지치지 말고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 연구에 한번 접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